아름다운 4월 주말입니다. 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3월 30일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죠. 앞으로 3개월 어떻게든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결정전 2분기가 좀 많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제정세의 흐름상 이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금융전쟁이 예고될 수밖에 없었던 2분기 4월의 시작과 함께 이런 큰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4분기가 시작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층 더 강해진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당황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문자 그대로 비상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킹달러 현상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기준금리를 사상 최고치로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달러 강세에 계속해서 신흥국인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가 환율이 너무 불안정하게 튀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금리를 다시 올려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였습니다. 저번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4월 들어서 그동안 이미 오랜 전쟁을 치르고 있던 러시아의 루블화나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 달러 금리 때문에 통화 가치가 요동치고 있던 남미의 여러 나라들 또는 이미 코로나 이후부터 아주 경제 파탄이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통화 등이 역시 또 이번 4월부터 시작된 이 2분기의 충격으로 다시 또 그 나라의 통화들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4월에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번 작전의 타겟이 되는 중국 위안화, 중국 부채인데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한국과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면서도 오래전부터 이웃나라 중국과 서로의 많은 수출, 수입, 경제관계, 무역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경제가 많이 동조화되고 동기화된 상태에서 환시장 안에서도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같은 포트폴리오로 묶인 나라들이고 항상 어느 나라의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나머지 두 나라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어느 나라의 환율이 안정되면 나머지 같은 두 나라도 같이 따라서 안정되는 그런 동기화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삼국의 형제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 작전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살펴보던 이번 패권 전쟁에서 또 이미 생명이 다해가는 미국의 거짓 기축통화 체제를 다시 한번 리셋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축통화 패권전이라는 이 흐름에서 결국은 모든 전쟁, 인플레이션 핑계를 대지만 마지막 타겟은 중국을 무너뜨린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4월부터의 지금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도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를 약세로 빠뜨리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보겠다고 2분기에 발악을 하는 중국 부채를 터뜨리기 위한 그런 자극이 원래 목표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중국 위안화를 불안해지게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서로 연계돼서 움직이는 바로 옆 나라 한국과 일본의 통화도 그래서 4월 들어서 더더욱 동조화되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백마고지 최후의 방어선인 1350원을 버티고 버티다 4월 시작과 함께 무너져 버리죠. 급격하게 오르면서 1400원 밑에까지 단숨에 쳐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고요. 사실 중국의 위안화나 이런 것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바로 옆에는 또 이웃나라 경제 대국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이라도 엔화를 강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한쪽의 위안화는 약세로 떠도 옆나라 일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서 안정이 되는 그런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 속에서 그 중간에 있는 우리 한국이 우리도 너무 높게 환율이 튀는 거를 막고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그리고 우리의 국채 금리나 이런 거를 안정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일본은 어찌된 일인지 지난 2년 동안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엔화 약세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끝까지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금년 들어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우리 미국도 마침내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작년 말부터 예고편을 거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으로 그냥 예고편이 1차, 2차, 3차로 나오면서 전 세계가 다 기대하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더불어 금년 4월부터는 드디어 2년째, 3년째 엔화 강세로 간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엔화가 약세일 때 엔화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그 상품을 제일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일본이 금리 인상으로 선회한다고 금년 4월에 발표를 하게 되죠. 일본 중앙은행이. 이 두 가지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금리 정책에 엇갈리는 이런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드디어 우리도 지난 2년간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달러 약세도 이제는 확실히 금년에 시작될 거고 엔화도 확실히 강세로 돌아설 거다. 그러면 마침내 한국의 환율도 드디어 2024년에는 안정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가계부채나 부동산 부채 문제도 다시 살아날 방법이 생길 것이며 우리 수입 물가 때문에 맨날 뛰는 이 고통스러운 서민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총선 이후 한계까지 미루기만 했던 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아슬아슬한 폭발 PF 대출 시장의 문제 다 막아낼 기회가 금년엔 드디어 좀만 기다려봐 올 거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4년이 이제 1분기가 지나고 4월 들어 2분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3년째 기다리던 달러 약세는 이번에도 오지 않았고 아니 이상하게도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질수록 달러 강세는 더 무섭게만 변하고 있고 또 일본 중앙은행이 4월부터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돌아섰음에도 엔화는 오히려 더 반대로 아주 무섭게 약세로 빠지더니 어제 오늘 드디어 엔화는 무려 34년 만에 최약세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1월 말부터 시행해온 그 온갖 노력으로 2분기에는 또 온갖 부양책과 통화정책으로 어떻게든 사지에 몰린 경제를 다시 부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중국은 이제 내수와 수출, 소비, 부동산 등등이 반짝하고 올라가는가 했는데 3월, 4월 들어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려 하는 자꾸만 흐름이 끊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기축통화 패권을 자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고래싸움 와중에 딱 중간에 낀 새우 바로 대한민국의 환율도 4월 들어 갑자기 덩달아 1,400원까지 치솟으려 하고 또 그렇게 돼서 결국 그저 막연히 금리 인하하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좋은 날만 오기를 기도하면서 사실 이 거대한 국제정사의 진짜 흐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이 또 집안 안에서는 모두가 국내 집안 파벌 싸움에만 집중하는 이 나라는 한때는 선진국의 문턱까지 다다르면서 지구촌 많은 나라들한테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이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전 세계 신흥국 중에서 가장 환율이 취약하게 흔들리는 창피한 나라가 돼버렸고 물가도 흔들리고 부동산 대출, 회사채 시장 등이 이미 IMF 때보다도 더 무섭게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큰 흐름을 아직 우리나라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도 전문가라는 목에 힘주고 나오는 어떤 경제인도 그리고 국민들도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오호 통제라. 음마는 오지 않는다. 1991년 장길수 감독의 영화 은마는 오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하얀전쟁, 헐리우드 키우드의 생애, 민을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안정효 소설가 작가의 원작 은마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감독 장길수 씨는 밤의 열기 속으로 레테의 영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죠. 예,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십니다. 당시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케이팝이나 한류 문화가 세계에서 이렇게 뭐 주류에 있던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 영화는 당시 제15회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과 각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 아낙네가 사는 시골 마을에는 그 산에 봉우리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옛부터 외세의 침입으로 오랑캐가 침범하게 됐을 때 그 산에 사는 산신령 같은 우리 장군님께서 은마를 타고 내려와서 그 외적들을 무찌르고 마을 사람들을 공경에서 구해주고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장군봉의 은마 설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이념전쟁의 대리전 전장터가 되었을 때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유엔군들이 이제 그 중에 못된 놈들이 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과부집인 주인공 집에 밤에 들어와서 이 여자를 겁탈하게 됩니다. 마을 그 시골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가 굉장히 아껴주고 품어주고 잘 지내던 그런 국내 한 마을 공동체였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오히려 이 주인공인 여자는 외세의 어떤 그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지 않고 그 작은 공동체 마을에서의 경직된 고정관념, 관습, 윤리 그런 거에 사람들이 너무 사고가 경직된 나머지 오히려 몸을 더럽힌 수치스러운 여자다. 마치 지금 뭐 아랍권이나 그런 데서 잘못된 이슬람 문화에서 그런 율법하고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이 여자를 오히려 더 따돌리고 정신적으로 탄압하고 괴롭히고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이 여자는 마을 공동체에서 그런 따돌림 속에서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리면서 이 어지러운 외세의 어떤 환란 속에서 같은 내부의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간의 그 경직된 이념체제를 서로가 고집하고 오래된 관습과 윤리 그런 거에 얽매이면서 서로한테 칼날을 겨누는 이 와중에도 여기에 염증과 한멸을 느끼고 서울에 와서 이제 미군 부대 옆에서 양공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몸을 팔면서. 양공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홀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게 되지만 거기에서 또 얼마나 자기를 도와주고 보살펴 줄 거라 생각했던 친절한 미군이나 이런 애들도 얼마나 또 이 여자를 많이 상처 주고 이용해 먹었겠습니까? 결국 설화나 민담 속에 있었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자기와 생각과 윤리가 달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장군님, 전설 속의 은마는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일본을 내쫓았다 생각했지만 어느덧 이제는 양공주가 되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 기대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더럽다고 내쫓았다.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렇게 저번 주 초에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넘어 155엔 부근까지도 연일 치솟게 되고 원화도 달러당 1,400원 바로 밑까지 급하게 치솟게 되자 이미 부동산 부채 등이 한계에 이른 대한민국은 일본 역시도 자기들처럼 저 높은 환율 때문에 동병상련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는
우리 둘이서 손을 잡고 환시장에 공동 대응하자고 일본에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 겉으로는 엔화 약세를 고민하는 척하는 일본 당국은 흔쾌히 그러자고 우리의 손을 잡았고, 대신 양국이 노골적으로 환시장에 개입하는 움직임은 자칫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받을 수 있는지라 감독관인 미국한테서 사실상의 용인을 얻어내고자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 시즌2에서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미국에 지난 2년, 3년 동안 온몸을 바쳐서 헌신해주는 대가로 앞으로 이 패권전이 끝나고 나서 오게 될 세상, 차기 브레튼우즈 3.0 이후의 세상에서도 미국 옆에서 지금처럼 유럽과 함께 준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항상 선진국의 최상 기득권 자리를 경제적, 금융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즉 좌청룡 우베코의 지위를 약속받은 일본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이렇게 옐런 재무장관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는 일본과 한국이 그런 식으로 환시장에 공동 대응하는 거에 자기들이 인정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명분을 실어주고 공동 성명서에 사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환시장에 눈에 띄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해도 눈 감아주겠다, 특별히 하는 그런 특혜를 주기로 만천하에 공인해주게 됩니다. 이게 지난 4월 16일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성명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환당국이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고 싶다면 미국이 반드시 반대하지는 않겠다. 미국, 한미일 재무성명 통해 환율 개입을 승인함을 시사한다. 한국은 이것이 바로 우방이자 혈맹의 힘이구나 하면서 짐짓 감동하게 되지만, 사실 이번 마스터 플랜의 흐름을 꿰고 있다면 이것이 또 얼마나 헛된 공수표인가를 짐작할 수 있으련만, 말했듯이 현재 한국의 국제 정치, 외교, 그리고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은 제가 볼 땐 그야말로 아직도 아프리카 3세계의 신생 후진국 수준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면서 미래의 보전을 각자 알아서 챙겨야만 하는 이 거친 격동기의 시대에서 오직 자국민들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 지금 계속 선동당하면서 머리가 녹슬어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좀 마음 아프죠. 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는 하루에 잠도 안 자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맞춰서 뭔가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인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국가가.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냥 자칭 한국의 혈맹이라는 이 미국과 일본의 말 공동 성명만 믿고서 결국 수요일부터인, 그 다음 날부터인 4월 17일부터 일본도 역시 우리와 같이 환시장에 아침 일찍 먹고 논밭에 아침부터 나와서 같이 농약 뿌리면서 공동 대응해 주겠지 철석같이 믿고서 환율시장에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 개입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리게 되죠. 막대한 달러를 총알로 쓰면서 우리가 직접적인 방어에 나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네, 바로 이 앞전의 영상 4월 23일에 제가 만들었던 환율, 일본이 한국의 등을 찌르다, 한국은행을 배신한 일본 중앙은행의 실제 환시장에서 하루하루 움직임이 어땠는지 아주 자세히 분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있었던 흐름입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 거라고 왜 예상할 수 있었냐면, 이미 이번 작전에서 사실상 일부러 엔저를 용인을 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달러 강세와 미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가지고 중국 부채를 터뜨리는데 일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2년 전부터 블로그와 영상을 통해 해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 2분기 들어서 그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오히려 더 격렬한 2차 작전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중인데, 저렇게 한국, 미국, 일본이 모여서
환시장에 어떤 개입을 해서 이렇게 낮추려는 것도 우리가 용인해주겠다 말하는 건 결국 뭡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이렇게 달러 강세에 따른 부작용을 미국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괜히 이렇게 돼서 다른 나라들 일 터지면 어떡해? 라는 그런 정치적 쇼맨십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마스터 플랜의 흐름을 그동안 같이 쭉 짚어오신 여러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그것을 저번 주에 한번 저렇게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모여서 뭘 했다고 해서 되돌릴 만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4월 16일에 우리와 서로 각 나라의 재무당국 최고 고위자가 만나가지고 여러 번 확약을 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서명까지 했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환율시장 개입에 일본은 나타나지 않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고요. 한국은 그야말로 국제사회 금융계에서 큰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모르고 넘어가니까 모를 뿐이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이미 본격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그때부터 돈을 쓰기 시작한 당국은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4월 16일 날 1,400원 똥꼬를 찌르는 날 급하게 미국 가서 우리 미국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일본과 손잡고 우리 이제 대놓고 환율시장에서 좀 끌어내려도 못 본 척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환율시장에서 달러 기관총 총알을 빠바방 쏘면서 이렇게 열심히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참가를 안 해줬죠. 일본은 4월 17일부터 거의 맘만 먹었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내릴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이 마련됐음에도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앞전 영상에서 관련 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3일 동안 열심히 돈을 쓰고 마침 토요일에는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가했다는 뉴스가 금요일 밤부터 뜨면서 환율이 더 뜨게 됩니다. 그것도 열심히 잡아내고요. 이렇게 3일, 4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계속 돈을 여기서 멈추면 이거 헛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알고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보복하기는 했지만 두 나라가 다 밍숭맹숭하니 전면전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또 안심되는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좋다. 여기서 돈 써서 이만큼 내린 게 아까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뒤로 물릴 수도 없다. 가계부채, 부동산 부채 지금 모든 것이 지금 PF 대출부터 해서 총선 뒤로 미루고 미뤘는데 더 이상 지금 미루면서 빵빵 터지긴 기다릴 수는 없다. 이왕 시작한 거 일본이 오든 안 오든 우리끼리 한번 될 때까지 해봅시다 형님들 하고 이제 결의를 다지고 이제 계속 들어갔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주 월, 화, 수요일, 목요일까지 있던 흐름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목요일과 금요일 어제까지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일본 중앙은행의 4월 금리결정 정책회의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하고 비슷한 거죠. 결국 이 회의에서 이 목요일 금요일 날 결국 일본도 지금 달러당 155엔을 막 넘게 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도 여론의 압박이 있단 말이죠. 엔저 때문에 수출 잘 되는 일부 기업 몇 개 빼고는 국민들이 다 지금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가나 막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환시장에 지금 미국 가가지고 허락까지 받아왔다면서 그러면 뭔가 좀 제스처를 취하고 뭘 해가지고 엔화 환율도 좀 안정시켜 달라. 지금 사방에서 일본 국민들도 아우성이겠죠. 그런데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 정책 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좀 더 매파적인 발언과 행동을 내놓으면서 엔화 환율 시장에 더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환시장에 조금 늦었지만 나올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너 저번 주에 나온다더니 왜 안 나왔냐?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땡볕에서 밭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본도 미안하다. 고만고만하니 내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왕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딱 이번에 4월 금리 결정 회의에서 우리가 딱 이 설명서 발표하고 나와서 하면은 일이 훨씬 효율적이고 쉽게 우리가 환율 안정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 나와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금리 결정 회의에서 딱 성명서 발표하고 나와서 우리가 환시장에 딱 개입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좀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늦게 나왔네. 어이 미안하네. 서운했지?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세. 혹시 일본이 이러지 않을까? 라고 일말에 두 번째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런 기사들이 외국에서도 블룸버그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다른 투자기관 분석기관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예상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달러당 엔화가 155엔까지 돌파하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있을 일본 금리 결정 회의에서 결국은 뭔가 확실한 액션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또 저번 주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미국 워싱턴에서 하면서 그렇게 또 어떤 승낙도 구해놓고 환율 협조하기로 그런 양국의 공동 양의 각서처럼 협조도 확보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엔 개입할 거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에서도 에이 그래봤자 맨날 말만 하고 일본은 엔화 시장에 개입은 안 하더라. 일만 털다 가더라. 액션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엔화 약세 환투기 세력들이 계속 베팅하는 와중에도 이번에는 한미일 3국이 모여서 저런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좀 있으면 금리정책 회의에서 매파적 얘기하면서 나올 것도 같고 이제 더 이상 엔화 이쪽은 건드리면 안 되나? 긴장들 타고 있었죠. 당시 우리나라 외환 당국은 이런 마음이었겠죠. 야, 이 나쁜 새끼들. 니들이 감히 약속을 어겨? 국제사회에서 날 그렇게 망신을 줘? 언니, 참고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 그놈들도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이번 정책회의 끝나면 열의 아홉, 틀림없이 걔네들도 환시장에 나설 거야. 아니 어쩌면 이번 금리결정 정책회의에서 더 매파적인 행동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환시장에 나서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일부러 그래서 일주일 미룬 걸 거야. 이제 틀림없이 걔네들도 올 거야. 그럴까?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걔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놈들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역사 왜곡 등등 우리가 다 눈 감고 외상값 깎아준 것만 해도 건물 한 채야. 연기력 끝내주죠. 하지만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최옥호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휴, 저 순진 푸르딩딩 무구 해가지고 비용딱 같은 것들. 아직도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 목요일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비록 지금의 구조적인 달러 강세가 사실상 풀어지지 않으면 한국, 일본이 저렇게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일시적 효과지 얼마나 영구적인 진짜 효과를 보겠냐라고 회의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미국까지 가서 세 나라의 재무장관이 협의를 보고 함께 환시장에 공동 대응을 하자 천명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본 BOJ 중앙은행의 금리결정 정책회의가 끝나면 일본도 어떤 식으로든 환시장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적극 개입해서 공동 대응의 움직임을 뒤늦게나마 보이지 않을까 많이들 인정하고 기다리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금요일까지 이틀간의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은행은 물가 전망을 2.4에서 2.8%로 상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물가가 올랐으니까 긴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들을 했었죠. 하지만 엔화가 이렇게 약세되는데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결국에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최고치로 갔습니다. 더구나 우에다는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지속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할 줄 알았는데 국채 매입을 축소하거나 하는 등의 어떤 변화를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시장은 실망하게 되고
이 이후로 달러와 엔 환율은 155엔을 넘어 156엔을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치솟게 됩니다. 정책 발표 이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심지어 다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행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는 최근 엔저에 대응해서 국채 매입 축소를 하거나 즉 어떤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나는 긴축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다수였으나 일본은행은 예상과 달리 통화정책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날 매파적인 태도를 기대했다가 이러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엔화 약세, 엔화 하락이 크게 가속화했습니다. 물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미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여러가지 지금 미국에서도 물가가 안 잡히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하기 때문에 일본이 뭐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해봤자 별로 효과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다. 요렇게들 말들을 하고 또 요거 그대로 또 받아 들어와가지고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 또 어마어마한 어떤 경제 채널, 유튜브 채널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다 요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번 주에 왜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가서 악수하고 공동 성명서 만들고 그런 짓은 왜 한 겁니까 도대체? 우에다 가즈오는 심지어 이날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당분간은 통화 완화 여건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오히려 시장한테 엔화 약세에 더 배팅하게 만드는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그런 하지 않아도 될 발언까지 해버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결국 뭡니까? 은마는 오지 않는다 였습니다. 기다리던 은마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발표가 있고 나서 금요일 하루 일본 중앙은행의 저런 무력한 안이안 때문에 환시장은 더욱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세게 날뛰었고 결국 금요일 하루 동안 엔화는 순식간에 달러당 158엔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이것은 3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하기를 엔화가 이렇게 급락함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들의 모든 통화가 동반 약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돗개 경고 띄운 거죠. 니네 이제 부채 터지는 거 어떡할래 조심해야겠다 하는 거죠. 보십시오. 엔화 환율 차트를. 네. 이 지금 전체 마스터 플랜의 흐름, 그래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거다. 국제 정세의 힘을 이런 거를 모르고 맨날 나오는 경제 기사만 보면 4월부터 드디어 엔화 약세로 빠질 거다 노래들 부르지만 계속 엔화 강세로 빠지고 오히려 설마 여기서 했던 155엔에서 저번 주에는 3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환율 안정시키겠다고 전 세계 앞에서 약속까지 하고 악수까지 하고 사진까지 빵빵 찍었으니 이번 금리정책 결정 회의에는 반드시 이렇게 안정되겠지 했지만 어땠나요? 지금 보십시오. 어제 하루 미쳐 날뛰고 있죠. 순식간에 158엔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달러당. 물론 이렇게 7대 8대 통화 안에서 달러 인덱스 안에서 엔화가 저렇게 지들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역사적 엔저를 갱신하면서 저렇게 스스로 쫄아들고 약해진 모습을 보이니까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높게 나오고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면서 요즘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달러는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통해서 더 강해지겠죠. 미국 달러화가 바로 어제 하루 또 BOJ 일본 중앙은행이 저렇게 엔저 용인을 하고 또 어제 나온 미국의 4월 PCE 물가 이런 것도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결국은 달러화는 더 강해지는 거죠. 즉 이것은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 후에도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발언을 하게 되니까 엔화 대비 달러 강세에 큰 몫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요즘 이제 드디어 이런 얘기가 하나씩 나오니까 자칭 환율 전문가라는 분들도 큰 유명한 유튜브 방송이나 그런 데 나와서
의도적으로 엔저를 일본 당국이 뭐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런 흐름이다. 드디어 그런 얘기들 하나 둘씩 하대요. 진작 좀 하시지.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똑같이 1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달러 약세 엔화 강세로 가니까 엔화 사라고 또 우리들 부추겼던 그분들이 그대로 나와서 얘기하죠. 참 사람들 뻔뻔해요. 먹고 살려면 다 그러는 거죠. 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입니다. 예, 지금 이 추세선 타고 이렇게 오르다가 요새 와서 지금 여전히 경제가 뜨겁고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나오는 지표들 보면 동시에 미국 경제도 은근히 어디선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네. 생각만큼. 생각과 다르게. 약간 그래서 뭐 엊그저께는 뭐 이러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요? 뭐 그런 얘기도 언뜻 나오고 했죠.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한테 전혀 먹히지 않는 얘기죠. 사람들은 지금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이 자산시장에서는 거의 0%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놀래긴 해도 별거 아니야. 지나봐. 또 변한다니까 하고 별로 충격을 안 받죠. 어쨌든 지금 달러도 충분히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졌다. 9월 이후로나 그런 게 지금 되면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거기서 슬슬 김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랐나 달러가 하고. 근데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또 저런 뻘짓을 해주니까 하루 만에 또 쑥 이만큼 또 올랐죠. 그래서 다시 106대를 어제 탈환을 하고 끝났습니다. 굉장히 높죠. 106이면은. 그리고 이 모든 뻘짓들은 다 뭘 위해서? 중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죠. 이것은 지금 화폐전쟁이고 금융전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절치부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기서 지금 어렵게 살려낸 2월부터 어렵게 살려낸 이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국 경제에 사실상 3월 중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매서운 강풍이 금융시장에서 쉬는 틈 없이 몰아붙이게 되는 겁니다. 위안화 환율 보십시오. 이것도 예전부터 우리가 쭉 지난 영상을 살펴봤죠. 2월 말부터 지금 1월 말부터 춘절 설날 춘제 전후부터 해서 온갖 내수 부양책하고 지준율 금리나 막 갑자기 단행하고 해가지고 온갖 지금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2구 한신 소비 부양 정책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내걸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부채는 더 크게 터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죠. 배수진 치고 2분기 때 나온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못하게 하려고 이때부터 지금 일본의 협조하에 미국이 금리 공격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7.25 위안까지 더 위로 떠갖고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그렇게 투자해라 하고 온갖 혜택을 주고 끌어왔던 외국 기업들, 투자 자본들도 삐비빅 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7.25 위안 밑으로 내리려고 환율 안정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씩 PPI 물가부터 해서 빵빵 통계들도 다 도와주고 일본은행도 뻘짓하고 하면서 내리고 여기서 하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국제적인 분쟁,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정선의 위험성 이런 거 하면서 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중국이 또 니네 알고 보니까 니네도 뭐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다 네가 도와주고 있지 하면서 또 압박 당하고 수출 제재 당하고 하니까 또 위안화 붕 뜨고 중국도 날마다 엄청나게 지금 돈 쓰면서 끌어내리고 그랬는데 어제 또 저렇게 뜨니까 또 뜨고 결국은 지금 얼마입니까? 달러당 7.27 위안 수준입니다. 야 힘들죠 지금. 이러면 힘들죠 중국. 그리고 이 와중에 눈치 없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흔들리는 달러 강세와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의 흔들림 사이에 딱 껴버린 우리나라 한국의 원화는 이제 더 힘든 나날이 예고된 가운데 오직 혼자서 중국도 나가 떨어지고 일본 엔화도 저런 식으로 배신해버리는 사이에서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열심히 우리나라 원화 돈 쓰면서 끌어내렸는데 어제 믿었던 일본 중앙은행이 결국 좀 늦게 대응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해주겠지.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그것도 배신당하고 결국 은마는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제 또 떴습니다.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됩니다. 뭐 이제는 이제 와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지금 많은 길을 왔어요. 그리고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지금 아시죠? 지금 새마을금고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번에 캠코에다 다시 부실자산 매각 어제부터 시작했죠. 작년에 새마을금고 MF 저기 MD 새마을금고가 무너진다고 해서 가서 뭐 막 뱅크런은 없을 겁니다. 해갖고 차관인가가 200만 원짜리, 200만 원이 뭐야? 한 2억짜리 만들어줘야지. 5천만 원 넘는 걸로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안심을 하지. 200만 원짜리 통장 만들어주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부실 자산 다 저기 캠코에서 다 이제 매입해주고 하면서 새마을금고 사태 안정시켰는데, 예. 총선 끝나고 이제 또 터질라고 하고 있어서 어제 또 한 번 더 구제를 이제 해주고 있죠. 지금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물가도 그러고 지금 모든 지금 뭐 PF 대출이나 회사채도 그러고 이대로 이제 아유 몰라 좀 올라도 버티지 뭐 국민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좀 물가 올라도 좀 버팁시다 하고 환시장에서 이렇게 오르면 그냥 버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이제 중국처럼 가계부채나 부동산 부채가 지금 빵빵빵빵 더 터지게 되는, 이게 올라가고 일본 미국과의 어떤 국채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되든 안 되든 막아내야 되는, 하지만 양쪽에서 지금 위안화 떡되고 떡실신하고 믿었던 엔화가 역시 두 번째 배신을 어제까지 때리면서 한층 더 힘들어진, 지금 일본 입장은 솔직히 예전 IMF 때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들도 좀 힘들지만 지들은 버틸만 하고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국 엿먹어봐라 하는 방향으로 환율 정책을 이끌면서, 물론 한국이 타겟은 아니죠. 미국하고 협조해서 중국 죽이는데 그 와중에 딱 그 결이 지금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사실 은근히 속으로 한국 경제 니네도 같이 한번 터져봐라. 중국 터질 때. 예. 많이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4차 산업을 지금 다 이제 일본이 지원받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 이 무서운 한국 애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밟아도 다시 쫓아오거든요. 이번에 한번 크게 터뜨려가지고 다시는 아시아에서 감히 일본 지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좀 누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요거는 그냥 순전히 제 뇌피셜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3일 전에 이런 카톡이 날라왔어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야, 이런 게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하냐? 봤더니 SC 제일은행인가 외환은행인가 어디야 이거, SC 제일은행이었나? 아주 높은 금리의 어떤 단기 상품이 나왔어요. 달러를 자기들 계좌에다가 달러를 넣어놓고 정기 예금 찾지 않고 아주 짧은 단기, 뭐 일주일, 한 달, 뭐 아니면 몇 달 뭐 이렇게 딱 넣어놓고 안 찾아가고 있으면 예금 금리를 무려 5% 이상의 금리를 준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요새 5% 금리 찾기 힘든데 이런 꿀 상품이 갑자기 특가로, 가입 기한도 딱 지금 한 달밖에 안 줬어요. 기회도. 이것도 선착순으로 받나 봅니다. 이런 게 떴다. 야, 이거 자네 최호크 듣자 보니까 자네는 저기 달러로 갖고 있다며 맨날 그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 이자를 이렇게 많이 준다는데 어떤가? 근데 왜 이런 짓을 갑자기 하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도 모르겠네.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상품이 나왔는지. 요새 5% 이상 이렇게 줄 거 지금 심상치 않죠? 사정이 알 수 없지만 이런 카톡 내용 보면 찝찝하죠. 각 기업들이 지금 지금 엔화가 약세, 아니 원화가 약세로 빠지고 채권 금리가 저렇게 높아지게 되면서 외화 채권들, 달러 채권들 이런 거 지금 막아내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회사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가 어떤 그 달러를 운용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하니까 마천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서 달러 이렇게 어느 쪽 이렇게 모아가지고 넣어놓는 이런 게 필요해서 갑자기 이런 급전이 필요해서 뭐 달러 외화 상품이 나온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딱 지금 이런 저번 주하고 이번 주까지 이런 참 이
땀이 삐질삐질 나는 이 힘든 상황에 또 마침 또 이런 굉장한 이자를 두는 단기 특가 금모으기 운동처럼 딱 나오는 것도 괜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괜히 이것도 색안경 끼고 보게 되네요. 그거하고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2부 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일본은 저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배신하면서 지들도 힘든데 일부러 엔저를 저렇게 하는 거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런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냐? 2년 전 언제부터?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이 얻는 게 뭐냐? 실제 그 대가를 지금 받았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얼마큼 힘들어질 수 있는 거냐?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거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토요일이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예, 저도 나가서 오늘 좀 햇빛 좀 쬐고 산책 좀 하고요. 오는 길에 시장에 들려서 도토리묵 하고 손두부 하나 사가지고 막걸리 한 병 사서 저녁에 김치하고 해서 저녁 대신 좀 오늘은 괜히 좀 우리 젊은 사장님들도 어디 뭐 저기 뭐 요새 유행하는 뭐 와인이나 위스키에 뭐 피자 안주 그런 거 말고 오늘은 좀 민족적으로 저처럼 도토리묵이나 두부김치에다 막걸리 하나 사서 탁 한 잔씩 좀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